막상 제품을 소싱해서 팔려고 하면 이미 가격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서 팔기 힘들고 어려우셨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한 가지 방향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판다고 한다면 얼마에 파시겠나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이 휴지도 비싸게 파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는 이치엔 가스히코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쓴 1인 기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2C 사업의 경우 고객이 생활비가 아니라 교재비, 유흥 오락비로 지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의 약자로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합니다. 일용품이나 식비, 생필품과 같은 단순한 소비재는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활비 카테고리가 아니라 선물비, 교재비, 교육비, 여가비 등의 카테고리로 옮겨야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휴지로 예를 들자면 휴지는 그저 단순한 소비재 제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집들이 선물로 만든다면 소비재 카테고리가 아니라 선물비 카테고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답례품 같은 것도 비슷한 원리죠. 이런 선물비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똑같은 제품이어도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서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누구나 다 팔고 있는 가격이 무너져 있는 제품을 팔려고 할 때는 상품 자체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순한 소비재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재의 이유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각 잡고 라인을 돌려가며 생산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죠. 이런 소비재 제품들은 소비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파는 사람이 누구든지 똑같아 보이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휴지를 구입할 때 누가 만든 것인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죠. 경쟁자가 팔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가격을 낮추게 되고 결국 이윤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것을 소비재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이런 소비재의 함정을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네이버 쇼핑몰 최저가 브랜드 카탈로그이죠. 그러면 저희 같은 초보셀러들은 이런 소비재의 함정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또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상류로 올라가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단순히 고객이 요청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일을 한다면 똑같이 홈페이지에 제작하고 납품하는 경쟁자 수는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목적이 만약 채용 때문이라면 채용 컨설팅이나 채용을 직접 대행하는 등 그 목적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단가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도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도장을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도장만 파는 게 아니라 도장에 필요한 인주라든지 도장 지갑 등을 추가로 구매란에 넣어두고 둘 다 추가 구매를 했을 때 택배비를 무료로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왕 사는 거 택배비도 줄일 겸 도장에 필요한 인주와 지갑을 같이 구매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고 객단가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보통 초보 셀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제품이 안 팔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회사가 아니라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비재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제품을 소싱해서 팔려고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무리 찾아도 쿠팡이나 네이버보다 비싼 제품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구매국에서 제품을 소싱해서 판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거짓말쟁이 같고 맨날 마진도 50% 이상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데 내가 올리는 건 한 개도 팔리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마케팅적 사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도매국 제품을 가져다 비싸게 팔아도 어떻게 팔리는지 4가지 정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10원이라도 저렴한 최저가가 어디에 있는지 안 찾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크게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것 좀 사. 두 번째가 어차피 내 돈 아님. 세 번째가 루키 사올까. 네 번째가 아싸 게이득. 첫 번째 좋은 것 좀 사. 어느 날 김 부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 대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목장갑이 너무 싸구려라서 오전에 새 걸로 사용해도 하루를 못 버티고 다 버린다고 갈굼을 시전하는 거죠. 이번에 장갑을 구입할 때 좋은 거 좀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갑을 구입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김 대리는 처음에 제일 싼 목장갑을 사려고 했으나 지난번 김 부장이 자신에게 갈굼을 시전했던 것이 생각나서 네이버에서 목장갑보다 좀 더 좋은 장갑을 구매하기 위해 튼튼한 장갑을 검색합니다. 목장갑보다 같은 수량인데 가격이 3배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상세 페이지를 보니 물류센터 전용으로 만든 이중 코팅 장갑이라 싸구려 목장갑보다 튼튼하고 3, 4일은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후기도 많이 달려있고 별도 5개라 김대리는 고민 없이 후기를 믿고 법카로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대표가 와서 왜 비싼 장갑을 샀냐고 물어보면 김대리는 김 부장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판매자 입장에서 볼게요. 판매자는 3M에서 파는 장갑을 소싱해서 내 스토어에 올려놨는데 사실 3M에서는 특별히 어디에 사용하는 전용 장갑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류센터 전용 이중 코팅 튼튼한 장갑이라고 상세 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비싸게 올린 장갑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도매국에서 제일 싼 3M 이중 코팅 장갑을 구매해서 다른 것보다 2배 비싸게 고객한테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것도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류센터에서 오래 일했다고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장갑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자재 값 때문에 싸구려 장갑을 썼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루도 못 쓰고 금방 뜯어지고 그래서 비용이 더 나가는 거예요. 자꾸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코팅도 잘 돼 있고 더 튼튼한 그 3M 장갑을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를 쓰면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개 비싸게 주고 100개를 사도 오히려 목장갑 막 3, 400개 쓰는 것보다 더 가격이 세이브가 됐던 거죠. 이런 일화를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어차피 내 돈 아님. 에이스 김대리가 있어요. 그런데 악덕 사장놈이 업무를 너무 과하게 줘서 평소에 처리해야 할 일이 항상 쌓여있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주제에 바라는 건 많아서 평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러다 어느 금요일 퇴근 10분 전에 대뜸 탕비실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손님 대접용 음료는 좀 미리미리 채워 넣어두지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냐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에이스 김대리는 욱한 마음을 누르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30초 만에 쿠팡에 접속해서 메뉴에 음료수 100개짜리 법카로 그냥 긁어버립니다. 가격은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고 중요한 건 퇴근해야 하는 거죠. 어차피 내 돈 아님. 실제로 이렇게 어디 행정실 사무실 이런 데서 비품으로 가격 상관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세 번째, 루키 사업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돼서 통장에 수억 원이 찍혀버렸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까 세무사를 알아봤는데 50%는 세금으로 다 털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1, 2천은 비품으로 구매하고 계산서를 끊으면 세금도 덜 내고 직원들에게 생색도 낼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기도 바쁘고 복잡하게 시간 쓰는 것도 싫은데 자꾸 부가세 신고 확정하자고 세무사가 슬슬 고치기 시작하면 머리는 이미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으므로 생필품 위주로 100개짜리를 팍팍 긁어버립니다. 가격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대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절세를 정말 잘했다. 마지막 아싸 게이득. 이거는 상식 밖의 경제학에 나왔던 내용인데 실제 제가 지금도 적용 잘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판매 전략 중 하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알뜰한 소비를 하는 김알뜰 씨가 있어요. 양말을 사려고 가격을 알아보다 다른 것보다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양말을 발견한 거죠. 10개 묶어서 팔길래 사려고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다른 것보다 저렴한 거예요.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옵션을 펼쳤더니 세 가지가 보이는 거죠. 10켤레에 만원, 15켤레 15,000원, 20켤레 15,000원. 순간 김알뜰 씨는 나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일단 구매하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20켤레를 구매를 합니다. 만약 판매자
판매자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든 따져서 20켤레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에서 2켤레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결제를 완료한 거죠. 자,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양말 한 켤레의 원가는 200원이에요. 판매자가 근데 마케팅 공부를 조금 한 거죠. 일부러 옵션 3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5켤레랑 20켤레랑 의도적으로 가격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10켤레 2,000원과 택배비 3,000원, 만원에서 5,000원을 빼면 10켤레를 팔았을 때 5,000원이 남아요. 15켤레는 3,000원이죠. 3,000원에 택배비 3,000원에서 15,000원에서 빼면은 9,000원이 남아요. 그리고 20켤레 4,000원이죠. 4,000원에 택배비 3,000원 더해서 15,000원에서 7,000원을 빼면은 8,000원이 남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옵션이 없었다면은 기말뜰 수 있는 10켤레를 사고 끝났을 건데 이렇게 15켤레와 20켤레의 옵션을 보고 20켤레를 사면은 내가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20켤레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판매자는 일부러 20켤레를 팔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옵션을 넣어서 고객이 20켤레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8,0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상식 밖의 경제학에 실제 실험을 한 내용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그 책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런 옵션이 없었을 때는 70% 정도의 사람이 10켤레죠. 10켤레를 샀을 것을 이 옵션이 있으므로 그 70%의 사람들이 20켤레를 샀다는 거죠. 결국 5,000원만 벌고 끝날 거를 이런 마케팅적 요소를 넣어줌으로써 8,000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이게 다 거짓말 같고 또 말장난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 적용해서 제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 최근에 판매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방향제 판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가가 1,000원 정도 되고 5개 정도를 묶어서 파는데, 보시는 것처럼 11월 5일이죠. 6개를 한 번에 이 총무팀에서 사주셨어요. 그러면 30개를 판 거고 1,000원짜리 곱하기 5는 5,000원이죠. 하나 팔 때 5,000원, 6개니까 3만원이에요. 3만원에다가 택배비 3,000원, 33,000원이죠. 근데 저는 얼마에 팔았죠? 94,800원 마이너스 33,000원, 61,800원 남는데, 복잡하게 계산하진 않고 부가세 10%, 수수료 10%라고 해서 해볼게요. 9,480원 빼고 9,480원, 그러면은 42,840원의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누기 94,800원, 그쵸? 마진율 45% 정도 됐네요. 혹여나 어쩌다가 우연히 걸려서 팔린 거라고 또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밑에 보시면은 이건 11번가에서 팔린 건데, 여기 보시면 또 행정실이죠. 4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죠. 8개 팔렸습니다. 날짜도 보시면은, 그쵸? 이것도 11월 1일날 팔린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무슨 학교라고 돼 있죠. 이것도 바로 다음날 팔리고, 이렇게 7개가 팔렸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정말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과 비슷한 건데, 고객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 전까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알려드린 이런 마케팅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실제 제품이 팔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 팔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마케팅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말고도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가격 차별화 전략은, 남들이 다 똑같이 파는 제품이라도 시간, 단위, 수량, 위치, 거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사용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잘 알려진 헤르먼 지몬의 프라이싱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헤르먼 지몬이 한 말 중에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고,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들 알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넷플릭스에서 5,900원 요금제를 출시한과 동시에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가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1년 상품을 2개월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독권을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디즈니 플러스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고객과 직원들 뿐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 관점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요소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습니다. 가격하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있어서 수량과 금액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프라이싱, 가격이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장 최적한 상태에서 적절한 상태의 거래가 발생한다. 이것이 한계의 효용의 최대의 법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최대의 만족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거래는 형성된다. 그러므로 거래는 서로가 윈윈되는 지점이다. 나라 간의 화폐와 화폐를 거래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됩니다.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하나를 주고받는 시점에도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2개, 3개를 줘야 교환이 일어나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햇볕이 쨍쨍한 날 운동장에서 물 한 병을 사서 마실 때 가장 가까운 슈퍼에서 얼음물에 동동 뛰어든 시원한 물 500리터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쉬는 시간이 돼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유일하게 물을 파는 곳 중 가장 가까운 곳이 그 슈퍼인데 지금 물을 한 병에 4,000원에 팔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당장의 날은 뜨겁고 목이 타요. 그런데 지금 바로 구매 가능한 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 이 슈퍼이고 그 다음 가까운 곳은 슈퍼에서 1km는 더 뛰어가서 편의점에 들어가면 이거는 한 개에 1,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마시려면 4,000원이 필요해요. 이 4,000원이 비싼 겁니까? 안 비싼 겁니까? 바로 이것이 누군가 정해주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기심의 최적 시점. 당장에 얼음에 뛰어든 시원한 물 500리터가 4,000원의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과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슈퍼에서는 가격을 조금 낮출 겁니다. 3,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잘 팔린다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 한 병이 마트에서 팔 때는 500원이지만 호텔방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생수는 가격을 보면 8,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통제된 영역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따라서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설정함으로써 거래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예약을 먼저 해준다면 지금이 연초인데 연말에 강연이 있어서 예약을 2달에서 3달 전 미리 얼리버드로 예약을 해준다면 할인을 해줄 수 있겠죠. 시간에 의해 가격 변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비행기 예약이겠죠. 지금 3개월 뒤 출발할 비행기를 예약한다면 당연히 싸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약하는 시점에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신선식품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침에 팔 계란이 1,200원인데 오후 3시가 되면 1,000원이 되죠. 저녁 8시가 되면 800원이 됩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상하기 쉬운 음식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이런 영역에 해당된다.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되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가격 전략을 써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수량 또는 거래 방식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의 초기에는 초저가 정책으로 굉장히 싸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판매 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처음에 높은 가격으로 먼저 팝니다. 그리고 점차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가고 있죠. 이렇게 재고를 다 처리하고 다시 높은 가격에 팔고 가격을 다시 내립니다. 가격을 점점 높이는 전략은 시장 침투 전략이라 부르고 반대로 가격을 점점 낮추는 전략을 스키밍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치 위에서 스키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죠. 판매 수량을 어떤 지점에 기준을 둘 것이냐, 싸게 들어가서 올릴 거냐, 아니면 비싸게 팔고 내려올 것이냐,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량을 묶음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4,000원이지만 세트로 먹으면 콜라랑 감자칩 다 해서 5,000원이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1,000원만 내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트 같은 곳에서 치즈를 별도로 사면 10,000원이지만 와인이랑 같이 사면 무료로 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A 제품과 B, C, D를 엮어서 판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상품은 묶음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반대로 분리 상품도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한 대 산다고 했을 때 정상 가격이 8천만 원이었다면 가서 8천만 원만 쓰고 깡통으로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차를 계약하려는 순간 딜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 300만 원만 더하면 루프를 하실 수 있고요. 루프를 한 김에 안전카드까지 하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옵션 가격으로 분리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묶음, 즉 세트 가격으로 할 거냐, 분리 옵션 가격으로 할 거냐는 다양한 가격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래 단위입니다. 거래 단위에 따라서 가격 차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화상 미팅을 할 수 있는 줌이 40분 이하로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40분이 초과되면 유료 결제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광고를 보면 무료로 제공하지만 광고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약 10,000원 정도를 받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들도 개인이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이나 비영리 단체는 무료로 쓰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용할 때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 서비스에 진입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 범위 내에서 무료이거나 라이트 버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서비스의 대상권에 들어왔다 싶으면 과금을 매기는 거죠. 동시에 락인 전략도 세우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오늘은 상품은 같으나 가격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헤르몬 지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설정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동일한 상품이지만 가격을 달리 받는 다양한 패턴들,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경쟁자들, 그리고 선도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다양한 가격 결정 프라이싱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